자, 우리 기포해고 학생들 반갑습니다. 요번 강의는 이제 통계 강의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개념 강의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이스토리 다 있나요? 있죠? 자이스토리로 복습을 좀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오케이라는 말 쓰는 거야.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 그지요? 그 핸드폰이 이제 오케이라는 말을 내 목소리 인식해서 들으면 뭔가를 막 한다는 거지, 혼자. 검색할까요? 말까요? 뭐 이러면서. 어쨌거나 통계단원의 마지막은 모비율이라고 하는 것의 추정이다. 모비율의 추정이다. 비율이라는 말은 생소한 말 아니지? 비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퍼센트 뭐 이런 거 아니야? 90%다 뭐 이런 거 비율 또는 이제 분수의 표현 자체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대신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게 있어. 우리 계속되는 얘기 좀 해볼까요? 자, 뭐가 있는 거야? N큐브 공화국이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대통령이잖아. 그치? 자, 갑니다. 자, 이제 이쪽에 이제 주민, 국민이라고 할까요? N큐브 공화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이 마음에 드십니까? 선지는 두 개밖에 없어. Yes or no. 오케이? 됐나요? 근데 있잖아. 저쪽에 선아가 이 설문조사 참여를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 자, 다시. 우리 통계적 추정 맨 처음 들어갈 때 했던 얘기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거였어. 그지? 느낌이 어때? 전수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지? 전수조사 가능한 경우는 표본조사 하는 이유는 뭐야? 검진, 확인. 맞아? 기억나? 반대로 전수조사가 힘든 경우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도 일단 용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모비율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 모비율. 뭐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역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국에 있는 국민 전체 대상으로 자, 대통령이 좋아 나빠 이 조사를 다 하는 거지. 그럼 나 선생님이 좋다고 하는 대통령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 뭐 이런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비율 있지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비율이라고 말해요. 모 집단에서 이제 이건 지정해 주겠지 문제에서 특정한 성향을 갖는 애들의 비율 그거를 우리가 모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N큐브 공화국의 대통령 갓셈이죠, 그죠? 갓셈 yes or no, yes가 뭐 90%다 뭐 이런 거 만약에 전수조사가 됐다고 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주민이 이 공화국에 사는 주민이 10,000명이었다 가정했을 때 실제 전수조사를 다 했더니 9,000명이 좋다고 했다고 하면 모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90% 또는 0.9 또는 10분의 9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런 걸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말하는 거. 어디서 얻어지는 거야 이거는? 모집단 안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 자, yes or no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미친 거지, 그지? yes or no 대답을.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때는 뭐를 하는 거야? 10,000명 중에 100명한테만 조사를 해보는 거지. 그 중에 99명이 yes라고 말했다. 무슨 뜻이야? 0.99 뭐 이런 거 100분의 99 그런 비율을 특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비율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보통은 모집단 쪽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그 모비율을 보통 우리가 이제 P라고 말하고요.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표본 비율, 즉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특정한 성질을 갖는 아이들의 그 중에 비율 그거는 기호로 P-햇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근데 모자 P-햇이라고 읽어. 이상하니? 히히 왜 주나? 읽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읽지.
P 햇이라고 읽어. 햇 모자 쓴 거야, 그죠? 어쨌든 자 이쪽에 이제 모집단 쪽, 이게 표본 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충분히 이해됐다, 그죠? 이쪽은 평균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냥 비율만 명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요쪽은 있잖아. 요쪽은 이 P햇이라고 하는 놈을 주고, 결국은 우리가 전수조사가 안 됐을 땐 이 P햇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할 거야? P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이쪽은 검증 절차는 갖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검증 절차는 갖지 않아. 앞서 목평균을 추정할 때는 말도 추정이지만 추정과 검증 두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 기억나니? 근데 여기서는 검증 절차는 없어. 순수하게 뭐만 계속 하는 거야? 추정만 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말은 똑같다.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n이다 라는 말을 동일하게 하지요. 이 표본의 크기 n이다 무슨 말이야? 뽑아낸 표본의 횟수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그 표본은 임의 추출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신뢰도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 여전히 뭐를 의미하는 거야?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쪽에 잘 볼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 n명을 뽑잖아. 표본을. n명 한 명한테 물어볼 거야. n명 한 명에게. 자, yes야 no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yes라고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yes야 no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싹싹 보면서 이러니까 아니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뽑아낸 n명 하나하나를 나름의 x라고 칭하면, 하나하나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되고 있니? 읽으면 안 돼요? 네? 그런가요? 오셨나요 벌써? 벌써는 아니고 하여튼 다시 얘기할게요. 요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지, 그지? 다시 가겠습니다. 이 P 햇을 가지고 P를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볼 거야. 근데 되게 쉬워, 사실은. 되게 쉬워. 잘 봐. n명 있지. 그 중에 자 yes야 no야, yes야 no야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둘은 yes다 또는 no다라고 대답하는 건 서로 어때? 독립적인 관계인 거 맞죠? 독립시행 컨셉. 독립시행. 이해됐어? 근데 편의상 문제에서 이렇게 지칭을 좀 해보자는 거야. 의도적으로. 이 n명 중 n명 중 한 명 기준으로 yes다 no다 대답할 확률은 p지. p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 n명 중 yes다 라고 한 사람의 인원수를 x라고 하면 n분의 p가 p 햇이 되는 거야. 자, 이것만 이해하면 문제 끝나. n이 뭐라고? 조사한 사람의 인원수. 자, 공화국 주민들 너무 많아, 그죠? 대통령이 잘해서 통치를 잘하니까 그런 거죠. 자, n명을 뽑아서 조사했잖아. 자, 너 yes야 no야 물어보겠지. yes라고 하는 애들의 인원수를 x라고 해보자고. yes라고 하는 애들의 비율. 100명 중에 90명이 yes라고 말했다면, 그치? 그 yes라고 말한 애들의 인원수를 x라고 하자. 나름 확률에서 x라고.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이니까 n분의 x가 뭐가 되는 거야? 표본 비율이 되는 거죠.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 얘는 싹 잊어버려. 됐지? 보지 말고 얘만 보자. 이거 굳이 쓰면 n분의 1x라고 하는 거지. 맞나요? 이것의 평균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구할까? 선생님, 너 왜 평균 구하고 지랄이야 이러면 안 되지. 왜? 정규분포잖아 또 뭔가. 그리고 또 추정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니까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가볼게요. 그러면 확률에서 아는 성질에 의해서 이 n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튀어나가겠지? 근데 잘 봐. 우리가 이 n명 중에서 독립시행 횟수라고 보면 한 번 기준으로 확률이 이제 p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하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야 얘가. 그럼 평균이 얼마야? NP지요. 맞아? 그럼 얘는 그대로 뭐가 돼? P. 이게 무슨 말이냐? P 햇의 평균은 그냥 뭐가 된다? P가 된다는 뜻이야. 물론 여기서는 전수조사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왜 우리 모평균을 추정 검증할 때도 전수조사가 돼 있으면 또 하나의 N개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이 가져오잖아. 비슷한 느낌이지 얘가. 지금 선생님이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종의 검증입니다. 전수 됐을 때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이 pH라고 하는 거에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야 뭐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n분의 1 x라고 하는 거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앞에 있는 애가 제곱되면서 반응되죠. 맞나요? 근데 x의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야? npq지. 그럼 n이 하나 날라가겠네? 그럼 얘가 뭐야? n분의 pq만 남는 거야. 물론 이 q는 1-p가 되겠지만. 그럼 그게 분산이라는 말은 p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는 거야? 루트 n분의 pq가 된다는 뜻이야. 어렵니? 어려워? 괜찮아?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 표준 편차나 평균 왜 구했을까? 확률 구하려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근사적으로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뭐를 따라간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지. 확률 구하려면 평균 알아야 되지요. 또 뭐 알아야 돼? 표준 알려면 표준 편차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건 선생님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에이씨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럼 그냥 외워서 쓰는 학생도 굉장히 많죠. 조금만 더 가볼게. 끝났어 오늘 진도. 잘 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는 뭐야? 전수조사가 돼서 얘를 알고 있을 때 상황이 있지. 근데 반대 상황 얘를 몰라. 그러면 P햇만 현재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모평균 추정할 때 결론만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모평균을 추정할 때 문제 안에서 제시되는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루트 n으로 나눠서 써야 된다 그랬죠. 왜? 심지어 뭔가 이쪽에서 말하는 표준 편차라 할지라도 모집단의 목표준 편차를 간주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고등수학 과정의 한계다. 그럼 여기서도 뭐냐면 자 이거 봐봐. 요 표준 편차 얘 Q는 사실 의미 없고 P를 알아야 되지. 평균도 P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표준 편차, 제시되는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를 간주하고 루트 n으로 나눠주듯 P햇을 가지고 P를 추정할 때 이 P햇을 P처럼 간주하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P햇을 요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표준 편차 평균이라고 가정하고 정규분포 그려서 신뢰도 맞게끔 딱 추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신뢰 구간이 나온다는 거야. 해볼게요. 정규분포야 또 이렇게 근사적으로 평균이 얼마라고요? P햇인 거야 지금은. 왜? 모비를 추정하는 거니까. 표준 편차 알아야 되지. 그걸 어떻게 쓴다고? 루트 n분의 P햇, Q햇 이렇게 쓴다고요. 오케이? 네. 그 다음은 어디서부터 어디더라고 추정할 건데 요게 실내 구간이지. 요 놈의 실내 구간의 길이지. L. 그럼 요거는 절반이니까 2분의 L. 그러면 요 좌표는 P햇 플러스 2분의 L이죠. 그럼 얘가 표준화했을 때 특정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K로 표준화 돼야 된다, 그지? 맞아? 그걸 K라고 여전히 가정하면 여기서 이것 빼면 2분의 L만 나오는 거 맞니? 그걸 저쪽에 있는 루트 N분의 P햇, Q햇으로 나눠주는 거 그게 K로 넘어가는 거야, 그죠? 자, 이것도 정리하면 사실 요 2분의 1만 째려보면 되지요. K 곱하기 2는 넘어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니까 뭐야? 루트 N분의 P햇, Q햇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2분의 L이라고 말하는 거야. 저 2가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모평균 추정하는 문제들은 선생님 모두 몰아가서 풀으라 그랬지. 어떻게? 신뢰 구간의 길이로 몰아가서 풀으라 그랬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자, 잘 들어.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해줄게. 너네도 한번 써봐. 선생님 말하는 대로.
얘를 몰라서 추정할 거야. n명을 뽑았지. 그 n명에게 물어볼 거야. yes야 no야? 그지? 그래서 너 물어볼 건데 몇 명은 yes다 또는 몇 명은 no다 이렇게 대답하면 비율이 나오겠지. 그걸 P8이라고 한단 말이지 현재. 얘를 모르니까. 됐어? 그럼 그 P8을 가지고 P를 추정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 비율을 추정하니? 근데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할 때 여전히 정규분포 얘기는 나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평균과 표준편차 알아야 되는 거야. 표준화하기 위해서. 근데 현재 우리가 P8을 가지고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검증 과정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n명 중에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애들의 인원수를 x라고 하면 P8이 n분의 x라는 값을 가질 텐데 이 x가 이하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지? 그래서 그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변수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P8의 평균과 P8의 표준편차가 나오는데 그 평균 표준편차 자리에 모자만 씌워준 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때 쓰는 평균과 표준편차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 똑같은 과정을 거쳐.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모비율의 추정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을까요? 자, 근데 좀 심플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고 있는 교재 341페이지에 보면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1번 큰 박스에 모비율이라고 나오죠. P는 비율을 말하는 거다. 확률이라는 의미죠. 그죠?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P 이시라고 있는다라고 나와 있죠. 걔는 뭐야? n분의 x. 그럼 x는 뭐야? 표본의 크기 n 중에서 그죠?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그 횟수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애들의 인원수 그걸 x라고 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P8이 n분의 x가 된다. 자, 100명을 뽑아서 yes야 no야 조사받더니 90명이야. 근데 그 90명 하나하나는 확률 변수 x, 즉 만족하는 애들이라고 보면 100명 중에 만족하는 인원수로 x라고 보면 n분의 x가 P8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쪽을 넘어가면 표본 비율 P8의 분포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네모 상자 안에 있는 상자에 보면 그 P8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제시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유도되는 거야? 확률변수 x, P8이 n분의 x잖아요, 그죠? 근데 그 x가 뭐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여기 있죠, 여기. 이 확률변수 x는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거는 일종의 검증 과정인데 이거 거의 안 써. 두 번째는 이제 뭐야? 표본 비율의 분포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 모르지만, 그죠? 자, 보기 드시고 요 평균과 요 표준 편차 자리에 모자만 씌워준 거 정규분포와 근사값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제 얘가.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박스죠. 바로 2번. 되겠니? 그거 가지고 그대로 추정하는 거야.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면 03번이라고 해서 모비율의 실내 국한이라고 나오죠. 앞에서 똑같아. 1.96이 뭐야? K죠. 2분의 1을 지금 더하고 뺀 거거든. 그래서 P의 구간이라고 설정한 거야. P 해슬 기준으로 또 똑같이 2분의 1을 더하고 뺀 거잖아. 근데 그 2분의 1이 뭐야? 이거야, 이거. K 1.96이나 2.8 나와 있고요. 루트 한 분의 P 해, Q 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P의 기준이 뭐야? 표본 비율. 그걸 마치 모집단의 모비율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해설이라고 해서 그 이유로 쫙라라라라 나와 있습니다. 보기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거 이해된다, 그지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야? MQ 공화국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선생님이 MQ 공화국의 대통령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선생님이 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너네는 지금 손편지 잘 안 쓰지? 잘 쓰니? 써요. 아직도? 오, 특이하네. 보통 이메일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 뭐, 그치? 근데 선생님 때만 해도 그게 보편화가 많이 안 됐을 때 아니면 전공이 또 수학이다 보니까 은행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이런 걸 쓴 거예요. 수학으로 쓰는 거야.
예, 일종의 이런 거죠. 좀 그래 반응 바로 그런 거야. 일종의 사랑의 방정식 이런 거야. 결론은 그 사랑 이퀄 뭐라고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대상자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느낌. 했었어요? 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 그래. 아, 그 비밀입니다. 네, 몇명 뭐 이렇게. 자, 뭐 나름의 이런 거. 우리 지금 수능이 끝났고 우리 친구들 이제 고3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봤어. 자, 인테그랄. 자, 고1에서 고3까지. 이게 선생님 이니셜이잖아요, 그죠? 이런 뭐가 된다 이게? 선생님 나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봤어. 뭐 이런 거를 사랑의 방정식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되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갑자기 이게 좀 생각이 나서 얼핏 선생님이 이거 좀 만들어봤습니다. 재밌지? 그래서 써놔요 옆에. 재밌잖아요 이거 그죠? 네. 자, 보기 1번은 그냥 제껴도 되고요. 보기 2번부터 볼게요. 어느 지역의 주민 중 100명에게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한 거야. 왜 그런 거야? 그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거죠. 또는 귀찮았다 뭐 이런 컨셉인가 봐. 그래서 표본 100명만 뽑아가지고 물어봤더니 50명이 찬성했다. 무슨 뜻이야? 0.5 또는 2분의 1이 표본 비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 전체 주민 중 이 안건에 대한 찬성률 그게 뭐 비율이 되겠죠? 그거를 95%로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랬단 말이야. 됐니? 자 가볼게. 보기 2번인데요. 되게 쉬워. p 햇이 지금 얼마라고요?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p 햇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p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간단하게 쓰면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실제 모 비율은 저 p 햇 0.5를 기준으로 2분의 1 p 햇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누구만 구하면 된다? 2분의 1만 구하면 된다. 근데 표준화하는 과정을 좀 연상해보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 안 되는 거지. 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근데 평균이 얼마야? p 햇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야. 그냥 모표준 편차라고 간주하듯이 모평균 추정할 때. 그러면 표준 편차가 뭐가 된다?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쓰다 보니까 선생님이 뻘짓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네. 2분의 1이죠. 그리고 우리가 몇 명한테 조사했어? 100명한테 조사했죠. 2분의 1이 p고 q 햇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00 빠지면 10. 2분의 1 빠지지. 20분의 1이야. 표준 편차가. 됐나요? 근데 우리가 요 놈을 요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2분의 L이라고 쓰고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얘가 좌표가 얼마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L 아니야 그지? 그럼 얘에서 L을 빼면 얼마야? 2분의 1만 남죠? 그걸 표준 편차 얼마? 20분의 1로 나누면 95% 신뢰도로 가져가려면 1.96으로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2분의 L이 1.96 곱하기 얼마다? 20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건 좀 찌질하지만 여러분이 계산이 되면 그거를 이 2분의 1, 즉 0.5에서 더하고 빼준 게 신뢰 구간인 거야. 어때? 목평균 추정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 그냥 이것만 외워서 가는 학생들도 있다고요. 평균이 뭐라고요? p햇을 모평균, 모비율이라고 간주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만 알면 되지. 표준화 해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 루트 n분의 p햇, q햇 이렇게 된다고. 자, 2분의 1을 어떻게 쓴다고? 2분의 1을 k 곱하기 표준 편차. 여기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 쓰는 거다. 목평균 추정할 때. 근데 그 표준 편차가 이거 아니야 그냥? n분의 p햇, q햇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번 혹시 수능 시험지에 모비율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확률은 반반이죠?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바로 이전 교육 과정에는 모 비율이라는 말이 없었어. 문과 영역에서도 이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과 아이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선택수학이라는 책이 있었어.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문과는 상관없고
이과는 3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뭐 말하자면 미적분 2 이런 책까지 묶여서 공통으로 나오고 나머지 5문항은 미적분, 치마 미적분, 화학융합 통계, 이산수학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시험이었어. 수능이. 근데 이제 보통 현역은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치마 미적분하고 다 밀어서 그걸 시험 봤지. 근데 실제로 화학융합 통계가 훨씬 쉬웠거든. 그래서 재수생들은 화학융합 통계 시험을 더 많이 봤어. 근데 그 화학융합 통계라는 책에 모비율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정규 공화정이 없다가 여러분 때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들어가고 나서 수능에 한 번인가 나왔나? 거의 안 나와. 왜 그럴까? 선생님이 이쪽에 보여준 거 아까 처음 했었던 거 뭐? 이하분포의 원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과에서 좀 잔머리 잘 돌아가는 애들은 모비율을 공부 안 해버리는 거야 아예. 왜? 나오면 이하분포를 풀면 되거든. 똑같이 풀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시험에 많이 비중 있게 나오는 추세는 아니야. 그래서 올해 수능도 여전히 문제 출제는 되지 않았다. 그 정도. 자, 보기 3번 한번 볼까요? 어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에 대한 지지도 이런 특정한 비율을 알아보는 거야. 성질이죠, 성향 뭐 이런 거. 유권자 100명에게 조사했더니 20%가 지지한다. 떨어지겠네요, 그죠? 돈 좀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표본 비율이 얼마야? 0.2죠. 그거 가지고 위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 단 여기는 99% 신뢰도로 쓰니까 2.58만 1.96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쵸 선아야? 그죠? 이모씨 아들 선아양 집중 좀 더 해주시고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봅시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재입국 외국인은 조사한 비율을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다 조사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100으로. 자, 그랬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었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분의 L 이하로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했어. 자, 이거 좀 지워주는 게 좋겠고요. 이쪽도 모평균 추정 문제 어떻게 몰아간다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로 몰아간다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봅시다. L부터 구해볼까요? 보기 3번, 4번인가? 자, 보기 4번인데요. L 먼저 구해봅시다. E 넘어가야 되지, 여기 있던 거. 그 다음에 K가 얼마일까요? 95%는 1.96으로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루트 N분의, 그죠? 100명 중에. 얼마야? 띠리리리리리리리 외국인의 비율 P를 조사했더니 100명을 이미 추출한 실내 구간을 구했더니 그 길이가 L이었다. 모른다는 얘기죠? 아 뭐야 이거 뭘 질문한 거야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었다. 이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L 이하로 하려면 표본의 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 선생님 풀이를 잠깐 참고할게요. 잘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봐봐. 그대로 쓸게. 요게 P 햇 들어오는 거 맞지? 100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야. 그 다음에 여기가 Q 햇 그냥 이렇게 쓰는 게 L이야, 그죠? 됐나요?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2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여기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그 밑에 있는 거 좀 선생님 참고해 볼게. 봐봐. L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100분의 P 햇 Q 햇이죠, 그죠? 루트. 근데 이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분의 L 이하로 하려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n분의 룰룰룰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2분의 L 이하다. 근데 그 2분의 L이 오른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지? 똑같이 써볼게요. 크기, 표본의 크기를 다르게 하면 똑같은 실내도 안에서
루트 n분의 여기가 p hat 1 마이너스 p hat 뭐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모르니까. 그 다음은 요게 원래 실내 구간인데 그걸 누구 이하로 만들어라? 반대로 썼네요. 요거의 2분의 1 이하, 즉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p hat 1 마이너스 p hat 이하로 만들어라 지금 이 말이잖아. 그럼 얘를 얼마로 해야 되냐 지금 이 뜻이지? 자, n명을 뽑았을 때에 요게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위에서 구한 그냥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거 이하가 되게 만들어 지금 이 뜻이야. 자, 요거 날라가죠. 뚜루루 뚜루루. 모르지만 이거 날라가네요, 그죠? 뚜루루 뚜루루, 그죠? 그러면 요거 2는 살아있네요, 그죠? 그럼 요거 나와서 요쪽에 10분의 1 남죠. 뚝뚝 2 남고요. 여기가 루트 n분의 1 이렇게 남죠. 그럼 얘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넘어가죠? 그러면 루트 n이 얼마 이상이라고 나오는 거야? 20 이상. 그러니까 n이 몇 명? 400명을 뽑으면 원래 있던 실내 구간의 길이의 절반 이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최소 400명을 뽑으면. 됐나요? 선? 괜찮아? 우리 올 때 하는 게 있어, 선생님이. 그죠? 찬스, 엄마 찬스를 좀 써야 되는데 괜찮아, 되나요? 자, 보기 5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4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했대. 그 중에 1,440명이 정부의 문화재능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모비율 P를 95%로 추정하라. 요거 바로 해설지 참고합니다. P-햇이 0.6이래. 찌질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Q-햇이 0.4니까 N이 2,400이므로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 N은 바로 나오죠. 뭔가 공식이 좀 때려먹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2번 별표. 2번 별표. 잘 들어봐. 모비율 P와 표본 비율 P햇의 차이 밑줄. 무슨 말일까? 앞에 모평률 추정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비율 P와 표본 비율 P햇의 차 무슨 말이야? 최대 2분의 1. 최대 2분의 1. 자, 봐봐. 그거 말을 잘 봐야 돼. 그 어려운 말이야. 그 너네 자의스토리 같은 데도 보면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거 뭐야 이거 마플에도 앞쪽에 문제 있었는데, 이거 여러분 똑바로 공부 안 공부하는 듯 안 하는 듯. 선아야 집중. 선. 네, 뭐라고요? 눈이 안 떠진다고요? 정선생님 갈까요? 자, 우리 지금 선생님 앞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혼났단 말이지 지금. 집중합시다. 잘 봐. P-햇을 P라고 간주하고 추정하는 거 아니야, P를. 그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우리가 P-햇을 P라고 간주해서 실제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할 거라고 추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요걸 실내 국한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됐어? 신뢰도라는 말은 95% 신뢰도 무슨 말이야? 실제 전수조사를 하면 이 범위 안에 100번 조사를 하면 95번은 실제 모비율 요원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만약에 실제 P가 여기 있었다고 해봐. 다시 문제 볼까요? 이 P와 P의 차이, 요걸 말하는 거죠. 그게 최대 얼마야? 요만큼 아니야? 어느 쪽이든? 그게 뭐냐고? 2분의 L.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 2가 누구 이하가 되도록 2분의 L이 뭐가 되도록 0.01 이하가 되도록 이런 말인 거야.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보기 5번. 응? P와 P햇의 차가 0.01 이하다. 어이구. 이하다. 무슨 말이라고? 결국은 2분의 L이 누구 이하다? 최대 0.01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왜? P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추정할 때. 여기 있겠지, 그치? 최대 멀리 멀어지면 그 차가 P와 P에서 차가 최대 0.01을 못 넘어간다. 2분의 L이 0.01 이하다. 그럼 2분의 L 아까 어떻게 구했죠? 2는 여기 있으니까 놔두고 K가 신뢰도 말을 할 건데 신뢰도는 위에서 95% 그랬는데 여기서는 원래 문제에서 줘야 되는 거야. 1.96을 또는 2라고. 그럼 그대로 쓴다면 1.96 곱하기 루트 자, 몇 명이죠? 모르네. n명 중에서 아니네. 몇 명을 뽑아야 되느냐 그랬으니까 n명 중에서 자, 뽑아봤더니 위에 우리가 0.6이라고 이미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0.6 곱하기 0.4 이렇게 한 게 이 자리에 오는 거야. 그대로 계산해 주면 돼. 말이 되게 어렵다고요. 중요하고 보기 5번은 좀 체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기 6번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컴퓨터 보유율을 조사하려고 한다.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 그죠? 요즘 고등학생들 사춘기가 언제 오나요? 요즘 학생들은. 선아 사춘기 언제 왔니? 지금 사춘기야? 질풍노도의 시기야 지금? 아니에요. 보통 이제 사춘기 되면 이제 방학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 그죠? 아닌가요? 그렇군요. 너 컴퓨터가 방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표본조사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실내 구간의 가능한 최대 길이가 그 실내 구간의 길이지? 얼마라는 거야? 0.02보다 작게 한다. 위에 있는 말하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해설 바로 볼게요. 1.96 곱하기 이거 너네 왜 4n분의 1인지 알아? 이거 내가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럼 넘어가면 돼. 자, 봐봐. 이게 말이 두 개 문제가 섞여 있는 거야. 자, 일단 0.02보다 작게 한다 라는 말, 실내 구간이 가능한 최대 길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그냥 L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아니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보기 6번은 말이 근데 여기 보기인데 되게 이상하다. 실내 구간이 가능한 최대 길이. 그러면 얼마야? 2 곱하기 K는 95%인데 말은 안 나왔지만 1.96이라고 또 이런 거 쓰는 거야. 원래 시험 나올 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명을 뽑아야 되느냐 모르는데 n명 모르죠? n의 최소값을 구하라. p hat 1-p hat 이랬지. 근데 얘가 뭐를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라? 0.01 이하가 되게 만들어라. 근데 내 위에 거 봤는데 0.02보다 작게 만들어라. 소리 0.02보다 작게 만들어라. 작게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여기 문제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가능한 이라는 말을 했거든. 가능한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 이 보기 문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왜냐? 하나요? 사춘기야? 선생님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었던 것 같아. 형은 아직 안 왔어? 큰일 났네. 이미 5춘기 막 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4춘기 진작에 왔다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왜 이 가능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지막 질문이 뭐야 얘들아? n의? 그래. 근데 주어진식의 미지수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n도 미지수지만 p햇도 미지수잖아. 이해되니? 근데 너네 생각해봐. 일단 여기가 날아가면
얘가 0.01이지. 루트 n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1.96은 놔둔다고 치면 소점 이동시키면 196이지. 그러면 저 196 곱하기 루트 p hat 1-p hat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루트 n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n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 심지어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 자,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최대 길이. 가능한 최대 길이. 그러면 이게 가능한 한 최대 길이가 되려면 피햇이 얼마냐 물어보는 말이야 지금 이게.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 피햇이 0에서 1까지 값을 갖겠죠. 확률이니까. 비율이니까. 근데 피햇 1-피햇이 가능한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일종의 2차 함수지. 피햇이라고 하는 녀석을 축으로 봤을 때 위로 볼록이야.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아니야?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p가 얼마일 때? 피햇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어차피 2차 함수 좌우대칭이니까. 최대값을 갖는 거 아니야? 가능한 최대 길이. 그러니까 피햇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이 이 가능한 최대 길이라는 거야. 4분의 1이 여기 들어와서 넘어가니까 얘가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쏘리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식이 1.96이 그대로 있는 196이죠. 196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넘어가면서 이게 2루트 n이 되는 거야. 이것의 가능한 최대 길이가 얼마다? 얘가 4분의 1이다. 루트 하나로 나오면 2분의 1이잖아요. 넘어가면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죠? 2, 9, 18, 2, 8에 16이네, 그죠? 그러니까 n이 얼마보다 커야 되는 거야? 98의 제곱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98의 제곱하면 얼마냐? 컨닝 할게요. 얘는 49네? 내가 어딜 잘못 썼을까? 실내 구간의 가능한 최대 길이 0.02보다 작게 하려고 한다. 해설을 잠깐 보면요, 1.96 곱하기 루트 4n분의 1 이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2가 빠진 것 같은데 요거는 선생님이 확인을 좀 해볼게요. 2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를 넣기 때문에 얘가 98인데 얘는 그 2가 없어서 49의 제곱이 최소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402, 1을 제곱하면 딱 1까지가 나오니까 보기는 이런 문제. 사실 이 보기 문제 이거는 말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데 이거 별로 좋아 보이는 문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자 넘어가보자 선아야. 자 개념 익힌 문제 몇 개? 1, 2, 3 3개? 3개. 선아 집중해. 혼난다. 개념 익힘 1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환경 정책을 지지한다고 한다. 너네 그거 아니? 앞으로 서울에 경유차 못 들어간다. 알아? 진짜요? 대기 오염 방음의 주범인 경유차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이렇게 두 개 종류거든. 근데 보통 이제 큰 차들, SUV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건 전부 경유가 많아. 근데 앞으로 서울은 경유차가 못 들어갑니다. 저 약간 경유차. 진짜야? 근데 서울 못 가 이제. 서울이 직장인데. 그 진짜야? 네. 근데 저 제한적인 조건인데요. 뭐냐면 연식을 좀 오래된 경유차들은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8년이죠. 네. 그때 기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0한 5년? 요때 산 사람들은 그 차를 가지고 서울을 진입을 못하는 거야 이제. 가면 큰일 나, 죽어 큰일 나 그냥. 대신에 뭐 조금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폐차 보조금인가 뭔가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가 아프잖아요, 그죠? 이런데 자 80%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모비율이죠? 이거 일종의 검증이다, 그지? 야 모비율 이미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중에 몇 명을 뽑은 거야? 64명을 뽑았을 때 그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75 이상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 되겠니? 네.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혹시 준이 그 아버님 차 언제 샀는지 알아? 몇 년도에? 최근 10년 안에? 6년인가? 아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 큰일 났네? 진짜요? 응 2016년인데? 2016년이라고? 네. 몇 년 안 됐네? 네. 난 2006년이라고. 자, 이거는 일종의 검증인데요.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다. 이미 P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0.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P 햇의 평균은 얼마 나온다고요? 그대로 0.8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P 햇의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몇 명 뽑았대? 64명. 0.8, 0.2 이렇게. 그럼 분자 쪽만 보면 0.16이지? 그럼 0.4의 제곱이다. 0.4,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거 4, 0.1이고 이거는 2지, 그지? 그럼 얘가 얼마야? 20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라가잖아 또. 자, 평균이 얼마인? 0.8이고 편차가 얼마인? 20분의 1. 근데 얼마 이상의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75. 0.75죠. 맞나요? 네. 근데 요만큼만 구하면 되겠네. 요건 0.5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0.05에 마이너스 붙은 건데, 그지? 그걸 뭘로 나눠? 야, 20분의 1은 0.05인가요? 네. 그러면 얘가 어디를 표준화되는 거야? 그럼 1을 보고 읽으면 되겠지? 그럼 0.8413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다, 그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느 가전제품 회사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출시하기 전에 선호도 조사를 했던 거야. 400명을 한테. 그랬더니 400명 중에 40명이 좋아했다. 그럼 이런 거는 그 회사에서 디자인 출품을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이런 걸 하는 거야, 나름. 그러니까 니네 왜 삼성에서 휴대폰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죠? 갤럭시 시리즈나 뭐 이런 거는 걔네들이 디자인 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회사 내에. 걔네들이 지네들끼리 대가리 굴려가지고 짠 거 굴려서 오 이쁘네? 와 이걸로 하자 이게 아니야. 그렇게 만들면 이런 조사를 다 하는 거지. 그런 거 다 사전 조사를 다 하는 거야. 해본 적 없는데. 너는 그 대상에 대한 그 표본에 속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안타깝게도 표본에 속하는 조건은 뭐예요? 나도 모르지 어떻게. 그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는 그런 앞뒤 문맥이 다 빠지고 문제만 꼴랑 나오니까, 그치? 그러나 그 정도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조사를 했다는 거야. 자, 400명 중에 뭐야? 몇 명? 40명. 그러면 4로 나누면 이게 얼마야? 100분의 10이죠. 그러니까 뭐야? 10%.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표본 비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P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95%로 신뢰 구간을 구하라. 2분의 1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K가 얼마야? 1.96이네요, 그죠? 자, 몇 명에서 조사했다고? 400명 중에. 자, P햇이 0.1이라고요? 그럼 Q햇은 0.9겠네요. 그러면 1.96은 내비 2시고요. 요거 20이죠, 빠지면. 요거는 0.3이죠, 노트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조작되어 있다니까? 그대로 답이야. 이거를 그대로 이 0.1에서 요만큼씩 더하고 요만큼씩 뺀 게 신뢰 구간이야. 고민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갈게요. 자, A조사 기관에서는 어느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을 전국의 학생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데 되겠니? 전수조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하는 거야? 400명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80명이 봤대. 그게 바로 뭐야? 표본 비율 아닌가요? P햇 40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80명은 100분의 20이면 0.2가 되겠다. 그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L을 구하래. 그럼 2가 넘어가줘야 되지.
95% 신뢰도는 문제 2라고 계산하라지 K를. 그죠? 2라고 계산하라 그랬지? K 대신 2 1.96이 아니야. 이렇게 심플하게 주는 거야. 자, 몇 명 대상으로 조사했다고요? 400명이고 P햇이 0.2니까 Q햇이 0.8 28에 16이지. 그러니까 요거 4 앞에 거 요거 빠지면 20 그지? 요거 0.4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답이요? 자,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다른 종합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비율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표본 비율은 전체적인 과정은 뭐랑 똑같아? 모평균 추정 이랑 똑같죠. 근데 거기서 뭐만 좀 조심하면 돼? 변수들만. 어차피 똑같아.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궁금한 건 똑같아. 왜? 표준화 할 거니까. 그것만 조금 구하는 과정만 정확하게 알면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